시간입니다. 시장이 2,55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 중인데요. 방향성 점검할 거고요. 옵션 투자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특히 유가 상승일 때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전해드립니다. 자, 대여버긴 2,005 시간에 만나보세요. 네, 이데일리 TV가 야심차게 선보이고 있는 대여버긴 2,00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파생 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 최근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옵션 투자법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챙겨드릴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김기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이 좀 잘 웃고 있는데 네. 2,550선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경신. 최근 시황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앞으로 더 전망이 궁금한데.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일단 저희가 금리 상승이란 요소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조정은 받았다가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달걀 모델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지난달 만기 후에 나타나는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수 선물을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도 이상하게 외국인들은 현물을 아시겠지만 우량 IT 종목이나 낙폭 과대 종목들 대량으로 샀습니다. 자그마치 만기 이후에 나타났던 매수 금액이 1.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산 거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선물로 얼마를 매도했냐면 거의 1.5조 원 정도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거의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거기다가 옵션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콜 매도는 625억, 그리고 풋 매수는 408억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현물 쪽에서는 상승으로 이렇게 막 베팅을 하면서도 혹시 모르는 거에 대비해서 하방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지수를 마음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전에 화요일에 제가 설명드린 베타 계수를 이용한 선물 매도와 주식 선물을 매수하거나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하이닉스사를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당시 선물을 매도한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면 하이닉스를 1,000만 원씩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살펴보면 실제로 지수가 2.3% 정도 3일 동안 올랐어요. 그럼 하이닉스는 얼마 올랐을까요? 9%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선물에서는 2.3% 손실이 나지만 현물에서는 따져보면 6.7%가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 계속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점점 더 개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양극화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 동향이나 파생 상품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도 과연 그 핵심주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의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자주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생 상품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 이게 이해된다는 거 강조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장님 자리 옮겨서 오늘 네.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우선 원자재 시장 저희가 봐드리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 옵션 거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옵션이라는 게 과연 어떤 부분인지 개념 좀 정리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준비하셨죠? 네네. 예. 일단 옵션의 개념이라는 게 조금 아직은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영어로 뭐 옵션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는 뭐 그냥 상품 같은 거 할 때 뭐 옵션으로 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게 투자 상품인 경우에는 좀 약간 아직은 낯설잖아요. 그래서 옵션의 개념을 정의를 해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선택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어떤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게 미래 시점에서 어떤 대상 자산이 얼마로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권리나 의무로 이렇게 매매하는 걸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한 계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컨트랙트라는 말을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겠다는 걸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옵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아파트를 당첨됐을 때 분양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시장될 때 뭐 떴다방에서 분양권을 얼마에 판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 그런 걸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분양권을 얼마에 팔았다 뭐 3천만 원에 팔았다 뭐 5천만 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이런 개념이 옵션이랑 가장 그나마 실생활에서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옵션 프리미엄을 뭐 5천만 원을 주고 판 사람들은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은 안 올라갈 거니까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선 콜 옵션 매수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나는 이 아파트가 더 오르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5천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막상 계약 시점이 왔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주고 입주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면 될까요? 프리미엄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금액만큼을 내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고 매도한 사람들은 매도한 금액만큼 난 이 정도는 만족해. 그 대신 더 올라가는 건 내가 손해보는 셈 치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례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선택한 가격으로 미래에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권리를 매매한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옵션 투자라고 하면 좀 위험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왜 위험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일단 옵션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복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좀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옵션 투자할 때 복권 투자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왜? 복권이라는 건 사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로또 같은 경우에 850만 분의 1이잖아요. 그게 다 솔직히 말해서 뭐 매일 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매주 한 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당첨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안 될 거야 하면서 조금씩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느끼시지만 실제로 뭐 만약에 그걸 내가 한 50년 동안 계속 샀는데 꽝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옵션 투자라는 걸 할 때 뭐 복권 사는 것처럼 한 번에 뭐 1,000만 원 샀어. 복권을. 그런데 이 1,000만 원 산 게 당첨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다 뭐 대다수가 적은 금액만 맞춰지고 나머지는 다 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복권이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옵션은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있거든요. 그럼 매도자는 왜 그만 안전할까요? 복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당첨 금액을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정해져 있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복권 발행하면서. 근데 옵션 매도하는 사람은 손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는 당첨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복권하고 차이점이.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들도 아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분양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5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 아파트가 만약에 1억 5천이 올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팔았다면 1억 원을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걸 손실 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점에서 그 가격이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차익만큼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한 차이점 쉽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장내 옵션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뭐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크루드 오일 옵션 같은 건 국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계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국내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을 하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좀 레버리지가 약한 미니 옵션도 있고 실제로 거래는 잘 안 되지만 달러 옵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통화 선물을 가지고 거래하신 분은 달러 옵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리를 가지고 하는 금리 옵션도 있고 주식 옵션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것도 콜 옵션, 뭐 풋 옵션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로는 뭐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기초 대상을 어떻게 가격만 설정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대상 자산들이 다 옵션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크루드 오일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저희가 실전 투자 노하우 공개해 드릴 텐데 옵션이 무엇인지 복권과 비교 분석하면서 자세한 개념 설명 도움드렸습니다. 자, 파생 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옵션 거래했는데 뭐 수익률이 안 나네 하고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772-0387번이고요. 하단 자막에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파생 상품 알고 보면 실전 투자가 쉬워진다라는 코너입니다. 원자재 동향, 국제 유가 흐름들 주시하고 계실 텐데 최근 상승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크루드 오일 옵션 투자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어떤 전략일까요? 예.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가가 상승하는데 투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 ETF하고
크루드 오일 선물하고 크루드 오일 풋옵션 매도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시했던 전략이 있었는데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더 옵션 전략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지난번에 했었던 유가 상승에 투자했던 전략인데 타이거 원유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915원이었던 게 지금 4,000원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4,020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좀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정확히 반영을 어느 정도 한 거고요. 크루드 오일 해외 선물은 제가 제시했을 당시 그날 설명했을 때가 51.17달러였는데 그때 조정을 좀 받아서 어떤 바닥이 확인되면 사러 했을 때 51불이 깨지고 잠깐 50.87달러까지 밀렸다가 아시겠지만 뭐 54.46달러까지 올라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55달러 뚫어가지고 55.22달러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말을 듣고 만약에 52불에 사신 분들이라도 뭐 55불에 팔았다면 뭐 300틱이니까 약 3,000불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크루드 오일 행사가 46달러 풋옵션 매도는 0.11에 팔아가지고 지금 0.03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0.02로 끝났거든요. 거의 이거는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뭐 99%는 거의 행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유가가 이 상황에서 뭐 46불을 깨고 내려간다는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원유 선물 ETF를 사시고 공격적인 분들은 해외 선물을 하시고 난 그래도 레인지를 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옵션을 해서 적절한 수익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 투자 전략이었는데 거의 이제 목표치까지 다다를 흐름들이 오늘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번에 차트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제가 10월 31일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54.24달러까지 가졌고 어제 장중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55.22달러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거의 상승 패턴이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10월 30일 기준으로 55달러라는 게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뭐 1년 동안 밴드가 보통은 45불에서 55까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강력한 밴드를 일단 시도를 했지만 아시겠지만 주식에서도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항선 돌파했으면 그게 이제 지지선이 되면서 거길 지지 테스트를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예측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런 저항선이니까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중에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5달러가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 말인 즉슨 이제 착실한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꼭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크루드 오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투자 전략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의사항까지 점검해 드릴게요. 리스크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차장님? 네, 실질적으로 해외 선물의 경우 되게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3,000불 가지고 한 계약씩 매매할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할 당시에 52.17달러였으니까 저 전문가 말을 믿고 그래 난 52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살 거야. 예측이 맞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맞았는데 3,000불 가지고 한 사람들은 반대 매매 그런 마진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포지션을 유지 못하고 중간에 털려버리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0불 가지고 뭐 한 계약을 사면 솔직히 기대 수익이 적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2불에 샀어도 55불에 팔았으면 300틱이니까 3,000불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10,000불 가지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30%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레버리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아무리 정확하게 전망이 맞더라도 자기 포지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리스크 관리 위해서는 예탁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넉넉하게 해도 충분히 레버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한 계약에 뭐 3,000불이니까 난 고업료만 넣고 다 할 거야. 이렇게 과욕만 안 부리시면 적정선에서 밴드 플레이를 하시면 적절한 수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래서 증거금 관리, 필히 만전을 기울이시고 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방향 설정해 볼까요, 차장님? 뭐 방향은 여태까지 어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제가 옵션 투자 전략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성에 대한 것보다는 그 어떤 유가에 대한 핵심이 뭔지를 좀 알기 위해서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옵션 전략에서 쓰일 수 있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대 수익이 좀 낮잖아요. 대신에 좀 승률은 되게 높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제시할 위탁금 한 5,000달러당 그때 제시했던 게
그 풋옵션 한 계약을 매도하는 정도 했는데 그 당시 제시했던 건 58달러짜리 콜 매도는 0.11에 매도하고 그다음에 46달러 풋짜리는 0.1에 구성하는 스트랭글 매도 전략이라서 양매도 전략을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런 게 좀 낯설긴 하지만 보통 은행 가서 원유 상품 ELS 들으셨다는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 밴드가 벗어나서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상당히 안 좋아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떤 그런 수익 구조나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스크랭글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매도 전략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수익 구조 그래프가 있대요. 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래프일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딱 얼핏 보시면 모자 모양처럼 보이실 거예요.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이 모양 구조 안에 들어가면 내가 받은 프리미엄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0.11하고 0.1하고 합쳐서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런 수익 구조와 그래프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벗어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에 옛날에 한참 우리가 원자재 그 ELS 팔 때 이 밴드가 벗어나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유가가 엄청 많이 올라 있던 100불 넘었던 상태에서 뭐 50불 이하로 떨어질 걸 예상한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50%씩 손해도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매도자는 그런 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다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어떤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확정되는 어떤 위험 요소라는 게 이런 밴드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밴드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수익이 확정되는 거지만 확률적으로는 뭐 거의 95% 이상 이길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위험이 있다는 건 명심하시고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네, 스트랭글 매도 전략을 해야 되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라서 방송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가 전망 자료가 있다고 해요. 이 부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느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설명드릴 자료가 있는데 2010년 중반 이후에 국제 유가에 대해서 셰일 업체의 손익 분기점을 나타내는 어떤 그래프예요. 블룸버그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 회색 선으로 보이시는 게 60불 넘어섰다가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45불 때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미국에서 셰일가스 생산하는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에요. 저희 BEP라는 게 손익분기점을 말하는데 45불 밑으로 떨어지면 뭐 생산해봤자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셰일 업체에서는 더 생산 안 하겠죠. 근데 지금 55불까지 올라간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즉시 이제 생산을 해서 자기네 마진을 챙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영향 때문에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오펙 회의가 11월 30일 날 있는데 그런 이제는 오펙이 유가에 대한 어떤 공급권이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키 메이커는 미국 셰일 업체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셰일의 생산량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는 폭이 정해져 있고 떨어지는 폭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셰일 업체가 생산할 때 제가 보시면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가 연중 45불에서 55불 밴드에서 등락한다는 그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셰일 업체 때문에 45불에서 막혀 있고 네. 55불 가면 적절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어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전략이 옵션 같은 경우에 46불 정도 수준하고 58불이니까 이 밴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한 달 사이에 이 밴드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벌어져봤자 어느 한계치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손실보다는 기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트랭글 매도 전략을 제시한 이유,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 옵션의 성과 저희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뭐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뭐 보시면 기간으로 보면 뭐 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뭐 한 3개월 정도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뭐 지금 수익 구조를 보시면 비용 다 제거하고 1,168달러를 벌었으니까 뭐 만불 기준이 안 되는 금액을 한 건데 3개월 만에 11%면 나쁜 수익률이 아니죠. 거의 한 달에 한 3% 정도씩 꼬박꼬박 예. 그 수익이 난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옵션을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요즘은 또 세금까지 내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파손 양도세는 해외에서도 내고 국내에서도 내거든요. 그런데 뭐 2, 3% 내지 3, 4% 수익을 내려고 레버리지를 막 일으켜서
뭐 옵션 양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밴드 터져가지고 손이 나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근데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해외 옵션이라 낯설잖아요. 되게 낯설지만 국내 옵션이 어떻게 보면 친숙한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숙한 악마에서 계속 잊지 마시고 어쩌면 해외 옵션 크루드 오일 정말 낯설잖아요. 낯설긴 하지만 이게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시점에서 이런 걸 그냥 낯선 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계속 관성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뭐 이런 발상을 한번 전환해보고 해외 옵션 크루드 오일 유가라는 게 어느 정도 밴드선에 움직이고 앞으로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어떤 인사이트가 만약 있으시다면 올라가더라도 상승폭은 재현되어 있고 유가라는 게 또 경기랑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호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스트랭글 매도 전략으로 충분히 뭐 계약수나 이런 걸 조절하면 자기 성향에 맞게 뭐 적게는 뭐 2%에서 많게는 뭐 4% 정도 이렇게 예. 밴드 정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국내 옵션 세금 어차피 똑같이 낼 거니까 수익 내서 그러니까 바꿔보시는 것도 한번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유가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크루드 오일 옵션 투자법, 오늘 대표적으로 스트랭글 매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해지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저희가 매 시간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크루드 오일 옵션 투자법 꼭 기억하셔서 수익률 높이 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